요거 마지막으로 정말 8번째 마지막으로 요것만 해보고 아니면 이제 접자, 완전 찐 구독자가 아니라 맛구독을 해서 만든 우리 말하자면 블로그로 따지면 서로 이웃해서 네. 한 것처럼 계속 했어. 일단 올라갔으니까 살았다. 네. 나 이제 SNS 다 접으려고 그랬는데 네. 유튜브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찐팬들 정말로 그 봐주실 만한 분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막 이거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일부러 친구들이나 그 식구들한테 얘기 안 했던 이유가 네. 처음에 시작한 거는 계기가 사실은 이제 먹고 살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무슨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뭐 예전에 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고 그 서빙 같은 거 그리고 뭐 주방 그 보조 이런 걸 그쵸? 알아봤어요. 뭐 그 편의점도 알아보고 근데 막상 가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컴맹이라서 어느 정도 컴맹이었냐면 네. 타자를 네. 독수리 타법이었어요. 7.59. 네, 오늘은 묘식당의 신박한 가정 간편식의 저자 이용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까지 25만 명의 친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묘식당 채널 대표 이용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작가님께서 이번에 그 간편식에 대한 책을 쓰셨고 또 그 전에 이제 유튜브 성장기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오늘 약간 좀 유튜브의 그 성장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실은 뭐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도 많고 되게 좀 뭐랄까 그 도전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뭔가 10만이 넘는 20만이 넘는 유튜버로 성장하고 또 자기만의 뭔가 컨셉과 컨텐츠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계기가 사실은 이제 먹고 살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에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되면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무슨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뭐 예전에 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네. 이제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를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구매 대행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스타도 있습니다. 했는데 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약간 컴맹이에요. 사실 네.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네. 컴맹이라서 어느 정도 컴맹이었냐면 네. 타자를 네. 독수리 타법이었어요. 7.59. 아, 진짜 그런 분이 이제 유튜브에 한글, 뭐 네. 워드, 엑셀 당연히 모르고요. 와. 그러니까 진짜 거의 네. 보기 드문 제가 이제 항상 농담 삼아 하는데 네. 보기 드문 그 독수리 타법 기능 보유자라고 그렇게 그런 네. 상태니 유튜브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고 유튜브에서 구매 대행 같은 걸 하면은 돈을 네. 뭐 얼마를 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1,000만 원 이런 거 옛날에 썸네일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누구나 1,000만 원에 또 혹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배워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엑셀이나 컴퓨터를 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다가 인스타도 처음에는 인스타는 당시에는 릴스 같은 게 없고 사진 기반이었어요. 사진만 찍어 올리는 그래서 그럼 인스타를 좀 배워볼까 해서 인스타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한 3개인가 4개인가 하다가 다 망했어요. 와. 그리고 이제 하다 유튜브를 좀 해보자.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무슨 그 시사 뉴스 같은 거 네. 채널도 해보고 그리고 무슨 요리도 해보고 책 읽어주는 거 아이들 동화 읽어주는 것도 해보고 소설 같은 건 너무 기니까 자꾸 틀리니까 시도 짧게 시도 읽어봤다가 네. 뭐 정말 엎어치고 매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7번까지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1년 넘게 망했거든요. 내 길은 아닌가 보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말 8번째 마지막으로 요것만 해보고 아니면 이제 접자 완전히 접자 하고 시작한 게 지금의 이제 묘식당 채널이 된 거죠. 진짜 7.8기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그 뭐 진짜 독수리 타법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컴퓨터랑 하나도 안 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뭔가
부업을 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단순한 아르바이트직이나 그쵸, 뭐 그쵸. 편의점에 뭐 알아본다거나 이런 걸 찾을 텐데 그것도 왜 안 알아봤겠어요. 다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봤죠. 이제 그때 이제 뭐 네. 알바 뭐 땡땡 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봤는데 음. 이제 뭐 그 서빙 같은 거 그리고 뭐 주방 그 보조 이런 걸 그쵸. 알아봤어요. 뭐 그 편의점도 알아보고. 근데 막상 가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 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딱 보기에도 이렇게 일을 막 빨리빨리 잘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좀 힘있게 다부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촉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잘 안 뽑아주기도 하고 나이 때문에 일단 또 많이 잘렸어요. 나이가 저 이제 50대죠. 아, 근데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40대 후반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날 이렇게 식당에서도 네. 안 써주니 내가 그럼 식당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쵸. 지금 형편없어서 단돈 10만 원도 없어서 막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뭐 창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다가 무자본 창업을 하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묘식당을 차린 거죠. 무자본 창업을 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고용이 되고 한데 이거를 일단 다 떠나서 내가 혼자 해볼 수 있는 또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한창 유행했었던 이제 그런 무자본 뭐 엔잡러 이런 창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 도전을 하신 거고 네. 그 중에 이제 지금의 성공을 이루게 된 게 유튜브라는 그렇죠. 거죠. 다 망하고 하나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마 엔잡러 관심 많으시고 아마 그런 무자본 창업 관심 많을 텐데 뭐 되게 많잖아요. 네네.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 유튜브가 최고 제일 낫나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셨어요?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얘가 성공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성공을 안 했으면 또 다른 거를 찾아보기도 했겠고, 만약 그 전에 제가 구매 대행이 성공을 네. 했다던가, 네. 스마트 스토어가 성공을 했으면 그걸 했겠죠. 음. 다른 걸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된 건데, 만약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스토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쿠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엔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거니까. 그럼 뭐 같은 마음과 같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유튜브는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거는 좀 안 됐다고 뭐 생각하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그 7가지 망한 채널 중에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맞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시사 채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요리 같은 거를 처음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촬영도 익숙하지 않고 그쵸. 막 그러니까 요리를 해놓고 막 이걸 틀지도 않고 그냥 막 해놓고 그러니까 막 다 요리 날리고 시간 날리고 막 안 되겠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근데 보니까 뉴스 채널은 그냥 뉴스 그쵸. 나오면은 따갖고 이것만 와가지고. 따와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모르는데 뉴스를 어떻게 따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로 또 다 공부를 해요. 막 몇 날 며칠을 공부해가지고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채널 중에 하나 이름이 번개맨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뉴스. 네네네. 빠른 뉴스를 전해줘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일요일 날 밤에 새벽에 골을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월요일 날 새벽 되면 벌써 우리나라 유튜버들 밤새 촬영해가지고 그쵸. 예. 손흥민 뭐 선수 A매치 100호 골 쫙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또 어디서 따오는지 이걸 다 해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한 토요일 저녁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주일 전 사람- 네. 뉴스, 일주일 전의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능력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밖에 일은 안 되겠구나. 하다가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 아무래도 요리하는 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제일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하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다른 것보다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아마 다른 분들도 자기가 하시는 분야에서 하면은 조금 더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서 또 만드니까 이미 늦은 거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알고리즘적이든 뭐 약간 그런 신속성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나마 이제 주부라는 그 장점 이걸 살려서
요리 유튜버를 도전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네. 네,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틀어놓고 이거는 옆에다가 놓고 네. 뭐 눈도 안 좋으니까 막 놓아놔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당시 구독자가 900 몇십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찐 구독자가 아니라 맛구독을 해서 만든 이거 이제 안 하면은 여기서 안 되면은 완전히 제가 이제 SNS를 떠나려고 했어요. 7이면은 제가 본 게 5개, 네, 네. 남이 본 게 2개. 네. 계속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쵸. 잘못됐지? 이제 그 말씀이신데 이제 그럼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 망했던 7가지 채널 중에서 이미 요리 유튜버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요리 유튜브는 망했는데 이번 거는 됐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그때 그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랜선으로 막 여행하고 이러니까 한국 K푸드나 뭐 K 여행 뭐 드라마 이런 게 막 슬슬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 핫도그 먹고 너무 맛있어요. 네, 뭐 불닭 네. 먹고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이거 많이 보니까 네. 아 우리나라 음식 컨텐츠가 이게 먹히겠구나. 아 그럼 나도 좀 글로벌하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영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코리아 맘이라고 해가지고 네. 맘스 찹스틱인가? 네, 네, 하여튼 간에 맘스 찹스틱 맞아요.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걸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우리 옛날 배운 사람들, 뭐 맨투맨 배운 그쵸, 그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용감해가지고 이렇게 네. A4용지에다가 네. 한글로 이제 대사를 써서 구글 번역에다가 돌리는 게 지금은 그래도 구글 번역이 조금 매끄러운데 매끄럽죠. 옛날은 되게 좀 그쵸. 더 예, 어색했거든요. 예, 그쵸.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네.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틀어놓고 이거는 옆에다가 놓고 네. 뭐 눈도 안 좋으니까 막 놓아놔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리하면서 읽으면서 네. 뭐 엉망진창 뒤죽박죽 하니까 너무 못하겠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꺼이꺼이 만들어내긴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네. 어머 엄마 뭐 원어민 같아 막 아들이 잘 주셨네요. 필리핀 저기 동남아시아 원어민 아. 발음 너무 이상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진짜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손에 안 익힌 거 그때 초기니까 그래서 야 때려치우자 그리고 이거 막 자꾸 태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음식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두 번째로 한 게 미니어처 요리였어요. 조그맣게 막 하는 거? 미니어처 요리도 그 당시에 좀 네, 유행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막 요만하게 네.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네. 했는데 막 아우 눈도 안 좋은데 네. 눈도 더 버리겠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조그만 하려면 진짜 아주 너무 조그매야 되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조그만 미니어처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차라리 먹을 만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채널들은 뭐 영상 몇 개 정도 올리셨던 거예요? 한 50개 채널당 50개씩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채널은 네. 채널이 뭐 한 4-5개 하고 만 것도 있고 한 10대 개 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7번째 망했던 채널은 네. 막 브이로그까지 했었거든요. 오. 그거는 50개 넘고 네. 50개 당연히 넘었겠죠. 한 8, 9개월 하고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았었어요. 네. 그 구독자를.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과감하게 네. 제가 그냥 채널 삭제하고 네. 다시 시작한 거죠. 그 1000명이라는 수치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채널 중에 가장 그쵸, 좋은 가장 성과였죠? 그럼 그때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내 자식을 정말 사주었기 때는 네, 좀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근데 없으셨나요? 좀만 네.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네.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딴 거 해야겠다 했을 때 그냥 그걸 채널명 바꾸고 컨텐츠 다 지우고 그냥 그 채널에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지금 채널 삭제하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굳이 그 구독자 1000명 힘들게 모은 걸 날리고 새로운 채널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 구독자가 900 몇십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찐 구독자가 아니라 맛구독을 해서 만든 우리 말하자면 블로그로 따지면 서로 이웃해서 네. 하는 것처럼 가수요 같은 가구독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 채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채널이고 네. 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깔끔하게 저는 좀 깔끔한 거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채널 만들고 영상 하나 올리면은 이거 보내가지고 야 나 이거 유튜브 해 그래서 이제 구독 눌러줘 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건 이제 가수요다. 네네. 네, 그쵸.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네네.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 묘식당 이번 그 채널 20 지금 5만 맞나요? 묘식당은 21만이고 20만, 네. 이제 인스타가 네. 3만 7천이고 블로그가 한 3,500 네. 정도에서 합해서. 이 묘식당 채널을 하면서 이제 자신과 했던 약속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7번을 완전 망하고 네. 8번째 할 때 이거 이제 안 하면은 여기서 안 되면은 완전히 제가 이제 SNS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제 완전 내 길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내가 이거를 한 달 동안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오. 진짜 몰래 하자서 네. 저희 집 식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찍으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완전 범죄를 하셨구나. 이게. 완전 범죄로 네. 완전 범죄로 네. 그렇게 전혀 모르게 하자. 네. 그리고 절대 뭐 여기 가서 이제 구독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구독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가만히만 있어 보자. 혹시 내가 정말 가만히 있는데 이게 될 채널이면은 한두 명이라도 올 거니까 정말 아무 뭐 지인 막구독 없이 그냥 네. 조용히 비밀로 네.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 동안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20개를 올려보자. 20개. 당시에는 이제 쇼츠가 활성화가 안 되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잘라서 뭐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컨텐츠를 2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때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오후 2시 반? 뭐 이때부터 밤 9시, 10시까지는 계속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화면 앞에서.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아이들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네. 한 뭐 9시서부터 네. 뭐 2시 요때 아니면 아예 진짜 밤 11시 12시 이럴 때만 할 수 있는 데니까 사실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때 한 달 동안에 20개를 올렸지? 미쳤나봐.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되게 좀 절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지금도 열심히 사시겠지만 그러면은 그 20개를 올리는 동안 어떤 게 딱 터진 건가요? 20개를 올리는데 네. 2주 동안 네.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뭐 조회수가 1, 2 막 이랬어요? 조회수가 한 5, 7인데 네. 본인이 누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7이면은 제가 본 게 5개, 네, 네. 남이 본 게 2개.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쵸, 잘못됐지? 예, 그쵸. 그리고 5, 7, 뭐 9, 네. 10이 잘 안 넘어갔어요. 그렇게 네. 2주를 가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10개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되나 정말 아니면 또 저기 여기 이 집 저 집 가서 맞고 그쵸. 예. 해야 되나 막 너무 막 머리가 핑핑 도는데 네. 그 갈등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보름 됐을 때 딱 한 명 구독자가 나왔어요. 오.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쵸. 네. 그 크죠, 한 명이 그때는. 그 한 명, 네. 그 다음 날에 3명 더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 4명 이렇게 좀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한 말일 정도 됐을 때까지 한 네. 27일 뭐 이럴 때까지도 네. 제가 한 59명밖에 안 됐어요. 59명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남겨두고 네. 그때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 전요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새송이 버섯으로 네. 하는 전요리인데 그거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꾸준히 하면 왜 알고리즘 한번 그쵸. 반응을 네,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 갑자기 떠가지고 네. 100명? 200명? 300명?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막. 그렇게 돼서 3일 만에 1000명의 4000시간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약속한 게 그 묘시장 시작할 때 약속한 게 한 달 안에 내가 구독자 100명을 못 모으면은 그만두겠다? 그만두기로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될까 말까 안 될까 네.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1000명이 돼서 야.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 막바지에 진짜 어떻게 했다. 운명처럼. 근데 그게 네. 꾸준히 만약에 그 열심히 해서 꾸준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그 한 번씩 탁탁 맞아요. 치는 그게 맞았나 네. 봐요. 그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고 따라서 몇 개 좀 올라가고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냉장고에 쪼그리 사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실패도 저한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뭐 딱 그 하나의 영상만 반짝 올라가고 그 뒤로 다시 또 침체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그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고 따라서 몇 개 좀 올라가고 또 살짝 침체가 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냥 계속 했어. 일단 올라갔으니까 살았다. 네. 나 이제 SNS 다 접으려고 그랬는데 네. 유튜브 접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계속 하라. 그래서 일단 열심히 올렸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달쯤 뒤 아니 한 보름쯤 뒤에 굉장히 떡상한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그 쪼글쪼글한 사과를 가지고 네. 사과 파이를 만드는 거였어요. 오. 컨셉이 뭐였냐면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는데 네. 사과 이제 싸다고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못난이 사과 같은 거 잔뜩 이렇게 한 박스를 샀는데 사실 안 먹고 구석이 막 쪼글쪼글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사과 파이를 만들까? 어차피 사과 파이 만들 때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설탕에 막 졸여가지고 좀 수분을 빼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졸여져 있잖아요. 네. 수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로 사과 파이를 만드는 거였는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냉장고에 쪼그리 사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이 너무 알고리즘 무섭다. 우리 집 냉장고까지 본다 해서 막 쫙 들려서 그게 떡상을 했어요. 얼마나 나온 거예요, 조회수가 그럼 그게?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몇만? 네. 한 200만 나왔나? 200만? 그 당시에는 한 100만 네. 막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 무슨 그쵸, 쌓여서 그쵸. 하루 만에 딱 올라간 거 아니니까, 그죠? 네. 그리고 2월 달에 그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침체 가다가 4월 달에 정말로 제 묘식당이라는 이름이 네. 뜨게 된 네. 최고의 떡상이 영상이 나왔는데 아마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걸어서 네네. 오이지를 만드는 네.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 영상이 정말 네. 올라가자마자 임급동이 올라가고 떡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 저녁에 올리고 잤거든요. 네. 다음날 오후에 CJ 엔터테인먼트 올라갔어요? 다이아 TV에서 네. 연락이 왔어요. 영입. 와. 임급등 올라갔어요, 그게? 임급동도 올라가고 야. 그게 뭐 300, 400만 될 텐데 자고 나니까 몇 만이었어요, 조회수가? 자고 일어났을 때는 네. 한 200, 300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이 되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돼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렇게 아침을 먹고 딱 봤는데 6천이 된 거예요. 네. 뭐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설거지통에 넣고 왔는데 9천 이렇게 7만? 네. 10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 오후에 20만인가 됐어요. 야.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이아 TV랑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어요. 네네.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고 지금 영상이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죠? 지금 한 600 몇십 개. 600 몇십 개가 올라갔으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묘식당 채널 처음 이제 운영했을 때랑 지금 이제 20만이 넘는 유튜버의 입장에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600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과거의 나를 딱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7개의 채널들 안 된 이유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와, 그때 이게 좀 안 됐던 것 같다. 짚히시는 게 있으시죠? 일단은 제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7개가 다 망했지만 네. 어떠한 것도 네. 그 7개 망한 게 오히려 저한테 이득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7개를 망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잽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막 자존심 상하고 그쵸. 막 다 예. 이렇게 막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창피해서 맞아요. 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7개를 하면서 크고 작은 잽들을 맞아 보니까 사실 유튜브는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냐 안 하냐. 네.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고비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10만이고 20만이고 100만이면은 뭐 그런 거 없겠지가 아니라 그분은 10만이면 10만만큼의 고민이 있고 100만이면 100만만큼의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겪어오면서의 모든 잽들의 경험이 쌓이면 그걸 견뎌낼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영어 능력이 안 되는데 영어 했으니까 망했고 시사에 관심도 없는데 시사 했으니까 당연히 망했고 여러 가지 뭐 인기 없는 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모든 게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실패도 저한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냥 헛된 그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7번의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멘탈도 좀 성장하고 그렇죠. 멘탈 싸움. 이런 저런 것들 경험하면서 이제 풍파도 다 겪으면서 깨달음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가지고 묘식당에서 이제 빛을 봤다. 그럼 이제 뭐 그런 이제 진짜 본질적인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그 테크닉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봤을 때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다른 채널이야 뭐 시사적인 거야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같은 요리 분야에서 봤을 때 앞에 두 개 채널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좀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이걸 몰랐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채널을 계속 이어갔어도 안 됐을 잘 것 같아요?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영상 네. 기법이 제가 네. 그거를 유튜브로 배우다 보니까 어디 뭐 학원 가서 막 이렇게 찍는 걸 배운 게 네.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 초보 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뭐 구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좀 그렇고 이 그 영어 채널을 영어 요리 채널을 하려면 영어가 계속 일취월장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미니어처 요리 같은 경우는 좀 유행이 지났어요. 아 트렌드가 네, 지나갔다. 트렌드가 지나서 그거는 계속 했어도 힘들 것 같고 실제로 그 당시에 되게 유행하고 되게 막 구독자 수도 많았던 미니어처 요리 채널들 지금 가보면은 맞아요. 죽어 있어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실용적이고 사람들이 점점 옛날에는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는 네. 막 신기하고 이런 그쵸. 거를 많이 봤지만 지금은 좀 더 정보를 주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뭘 얻어갈 수 있는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용적이면서 얻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왜냐면 사람들이 다 바쁜데 그냥 막 힐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 요리 시작할 때 벤치마킹 하는 그 채널들이 있죠. 네. 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경제 채널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무슨 3프로 TV를 본다던가 그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요리 채널 나한테 맞는 또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다 내놓고 하는 그쵸. 사람도 있고 말 없이 손만 나오는 그쵸. 것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를 봐서 저도 한 서너 개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놓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140, 150개를 구독을 이제 다른 채널로 요리 채널들을? 네, 요리 채널 구독을 딱 해놓고 네. 매일 아침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일 창을 본대잖아요. 네.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네. 뭐 KB 부동산 보듯이 매일 아침에 그거를 이렇게 화면에 컴퓨터에 쫙 떼어가지고 쫙 보는 거예요. 썸네일도 보고 제목도 보고 물론 그걸 다는 못 보죠. 다 근데 못 이제 보죠.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오이들이 많이 나오네. 네. 감자들이 많이 네, 나오네. 이렇게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한 150개 정도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아 그럼 그 묘식당의 컨텐츠들은 트렌드를 타지 않는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내 원래 트렌드를 계속 고집해 가면은 이 채널이 그러니까 좀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채널도 살짝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너무 그대로 고수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네. 제가 하던 당시에만 해도 2020년, 20년 이렇게 그 망했을 때고 22년 할 때도 어떤 그 재료만 보여주고 네. 되게 막 궁금증을 유발하고 막 이런 게 네. 그때 막 유행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정말 막 신박하고 막 근데 조금 더 이게 제가 보니까 실용적인 걸로 가고 있어요. 실용적인 걸로 가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것도 터트려 주지만 또 실용적인 거 먹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 닭에다가 막 이쑤시개 막 꽂아가지고 네. 이게 뭐지 막 그냥 궁금증 유발하게 만들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좀 약간 어그로를 끄는 게 많았다면 뭐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막 기름에 막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좀 건강도 생각하고 좀 먹을 만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궁금증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리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일반인의 봤을 때는 그냥 간편식 그냥 뭐 집에서 먹는 간단한 반찬 같은 거 요리 같은 거 만드는데 이게 뭐 트렌드가 있어? 그냥 일상적인 컨텐츠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컨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 간편식 내에서도 굉장히 또 뭐 식재료나 뭐 조리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또 크고 작은 트렌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를 하려고 해도 얘가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간식이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 처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원래 목소리도 안 하고 옛날에는 그냥 자막만 자막으로만. 넣었었는데 처음부터 큰 채널을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어차피 내가 들어오면 여기서 누군가 또 나가고 견디지 못하고 뭐 그 사실은 이 유튜브는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거보다 그러면은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결국에는 유튜브를 잘한다는 것은 그 트렌드를 잘 맞추는 거다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트렌드가 막 트렌드를 엄청 따라야 되는 제가 볼 때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트렌드를 엄청 따라야 되는 채널이 있고 트렌드를 그렇게 타지 않는 채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요리는 요리도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네, 저도 많죠. 요리 카테고리는 요리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하려고 그래도 얘가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간식이냐 무슨 야식이냐 뭐 네. 술안주냐 뭐 건강식이냐 그쵸, 그쵸. 비건이냐 네, 그쵸.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집밥에 가까운 좀 그런 약간 건강식을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 빵을 만들다거나 뭐 핫도그를 만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왜 그렇겠죠. 저 구독자들은 예, 그쵸. 그쪽으로 많이 오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간식 같은 거나 뭐 먹방 ASMR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가 중요하니까 뭐 슬라임 같은 것도 그쵸. 먹고 예. 막 핫도그도 먹고 그쵸. 케이프도 하면 막 하고 네.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저 같은 요리는 뭐 집밥 이런 거는 사실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계절식 아 지금쯤 감자 나오네 감자 요리 겨울 되니까 뭐가 맛있네 배추 맛있네 배추 요리 이렇게 약간 계절을 타면서 그 안에서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탄다. 그렇죠. 좀 덜 예민하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뭐 유튜브로서 이제 뭐 다른 경쟁 채널도 뭐 많이 보실 거고 또 많이 참고도 하시고 뭐 그걸 비춰 내 채널도 보실 텐데 진짜 뭐 수없이 많은 요리 채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너무 사실 많죠. 너무 많은데 작가님의 채널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막 내가 신박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요리를 어릴 때부터 막 라면 끓여 먹고 이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리고 이게 막 언니들하고 네. 막 음식을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네. 먹는 거를 좀 좋아는 했어요. 네. 워낙에 그때는 식탐이 많아서 엄마가 이제 삼시세끼 해주는 걸로는 모자라니까 뭐 내가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뭐 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4학년쯤 됐는데 감자 스프라는 거를 어디서 잡지에서 봤는지 우리나라에 네. 스프라는 것도 어떻게 스프밖에 없을 때였어요. 네. 그런 스프 같은 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서양식 같은 거. 근데 이제 버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나름 막 생각을 고민을 해서 뭔가 걸쭉하게 해야 되니까 감자를 삶아서 으깨면 되겠구나. 그럼 간은 뭘로 하지? 일단 뭐 간장하고 소금밖에 없으니까 이걸 넣어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게 막 좀 그런 걸로 재밌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신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네. 이제 식초를 넣고 네. 뭐 고춧가루도 넣고 오. 뭐 깻잎을 뜯어 넣는다거나 네. 약간 조금 희한하게 동남아시아도 아닌 그런 스타일로 좀 이렇게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제 요리는 사람들 봤을 때 좀 신박하다라는 근데 이제 요리 제 채널에서 그렇게는 안 해요. 네. 이제 먹을 만하게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여러분들 여러 명들한테 또 저 호감을 받아야 네,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조금 늘상 먹는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살짝만 변형 약간 많이 좀 변형은 변화가 아니고 있군요. 약간만 변화를 해서 요리 유튜브를 이제 아마 하시려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이나 뭐 책을 보실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뭐 작가님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미 수많은 요리 채널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막 이미 수백만 수십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막 진기한 식재료 막 되게 화려한 스튜디오 그리고 뭐 카메라도 되게 좋아 화질도 되게 좋아 거기다 또 안 하는 사람 입장 봤을 땐 또 거기 나오는 사람 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막 이런데 내가 여기서 경쟁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약간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처음 하실 때? 그 당시에는 네. 뭐 절박하니까 이제 저는 얼굴 처음부터 안 나왔고 지금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 처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원래 목소리도 안 하고 옛날에는 그냥 자막만 자막으로만. 넣었었는데 그 하나씩 드러내는 거 자체가 조금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씩 드러내야지만 그쵸. 성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강헌구님의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문장이 나와요. 네.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도달하라.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도 이제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결국은 내 묘식당이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커졌으면 좋겠고. 그쵸. 그럼 숨어 있으면 어떡해?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목소리 한번 나오고 얼굴 이렇게 눈 네. 나오고 아, 똑같아, 나랑 너무. 조금씩. 저랑 너무 처음부터 똑같아요. 내가 얼굴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할 때는 어차피 다 초보잖아요. 그냥 손만 나오시든지 목소리만 나오시든지 자막만 나오시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이거를 거쳐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몇 계단을 하려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묘시땅도 진짜 너무 위대한 채널이고 큰 채널을 했단 말이죠. 아, 그럼 나는 내가 요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묘시땅보다 뭔가 더 잘하거나 뭐 이래야지 내가 어쨌든 묘시땅만큼 뭐 따라잡거나 이럴 텐데 지금 나는 뭐 진짜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데 이게 정말 내가 해서 승산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처음부터 큰 채널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제가 어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너무 영상미가 뛰어나서 네.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한들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핸드폰으로 조악하게라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이 건너뛰고 자꾸 여기에서 하니까 허우적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정은 어차피 누구나 다 필요한 과정이고 나도 겪고 우리 작가님도 겪으시고 다 겪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일단 시작을 해서 많이 만들어봐야 영상 질이 올라가죠. 저는 그 다른 채널들 보면 영상이 막 1000개씩 막 쌓여 있으신 그쵸, 분들, 예, 있죠. 이분들은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100만 구독자들 보니까 1000개 쌓여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그 옛날 한번 돌아가서 봐요. 그분이 3년 전, 4년 전에 올렸던 거 네. 정말 조악하거든요. 거기도. 근데 그 발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첫 영상 보면은 못 봐요. 근데 그게 발전이 돼야지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떻게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정말 각 잡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능 1등급 지금 모의고사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전국 1등. 네. 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요. 수능 1등급도 그쵸. 아닌데. 아니, 그 3년 전, 4년 전 이제 과거의 얘기니까 이제 아니 뭐 지금은 더 경쟁도 심해지고 뭐 아까 잠깐 얘기도 했지만 뭐 레드오션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아 이거 뭐 요리 유튜브도 그렇고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의 90%는 뭐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이게 정말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너무 피 터지는 경쟁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신생 채널이 100개가 생기잖아요. 네. 그 문 닫는 채널도 100개예요 보니까. 아 카페 같은 거구나. 약간 이게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네, 네. 어차피 내가 들어오면 여기서 누군가 또 나가고 견디지 못하고 뭐 그 사실 이 유튜브는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거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냐의 문제인데 안 버티고 그냥 유령 채널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 만들어 놓은 채널들 네. 목표로 했기 네. 때문에 뚜루룩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죠. 그 유령 채널들 이렇게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나가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럼 유튜버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버티는 힘이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니까 뭐 창의력이 뭐 중요하다, 뭐 독창성이 중요하다, 혹은 뭐 이제 뭐 영상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좀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버티는 힘이더라. 네네. 그게 네. 그 제가 처음에 시작하던 초기에는 좀 그게 이제 먹혔어요. 뭐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많이 변해서 바뀌었어요. 뭐 1회당 1회당 얼마냐는 정말 1원부터 10원까지 너무 많고 나라와 민족과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만 있으면은 좀 확장성이 없으니까 좀 채널을 확장을 해보자 해서 인스타도 좀 만들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5,000명이라도 저보다 조회수 수입이 훨씬 많은 분이 있고 100만이라도 저보다 조회수 수입이 애드센스가 적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21만 정도의 이제 유튜브를 키우면서 느끼신 유튜브 떡상의 공식, 폭망의 공식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게 네. 그 제가 처음에 시작하던 초기에는 좀 그게 이제 먹혔어요? 뭐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많이 변해서 바뀌었어요? 그게 딱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초기에 그 유튜브가 그 1000명 가까이 됐던 게 망했던 이유가 누가 전문가라는 분이 또 그걸 또 알려주신 거예요. 나름
이웃맺기래 댓글 아, 파도타기 댓글 파도타기에서 여기 가서 인사하고 저기 네. 가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정말 막 10명씩 막 쭉쭉 네, 늘니까 그쵸. 재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영상을 올리면은 영상의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이분 왜 안 하지 하고 그 영상에 가보면 그분 그만두고 사라져지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오래 길게 봐줘야지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이구나 해서 쫙 띄워주는데 우리가 댓글 이거 막 구독을 하면은 그냥 막 하트만 막 누르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 시청 지속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짧으니까 나쁜 영상이네 하고서 그냥 팍 죽여버리니까 그쵸, 그쵸. 아예 그냥 화면에 뜨지도 않고 같이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팬들 정말로 그 봐주실 만한 분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막 이거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일부러 친구들이나 그 뭐 식구들한테 얘기 안 했던 이유가 네. 그렇게 초기에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맞아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정말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그때 이제 뭐 댓글 달아서 서로 맞구동 누르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조언이었네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분이 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가 초기에는 유튜브를 전문가라는 분들도 사실은 블로그 하신 분들 강사분들이 유튜브를 그렇죠. SNS 강사들이 한 거죠. 넘어오시니까 그 블로그의 공식을 그대로 유튜브에 적용을 시켰던 거였어요. 그 이제 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 이제 뭐 허황된 얘기들이 사실 네. 많잖아요. 뭐 떠도는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 1당 뭐 1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뭐 많이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뭐 구독자 10만 정도면 얼마를 버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일단 유튜브로 뭐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실제로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버는 입장에서? 그 유튜브 저도 이제 막 공부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처음 책에도 썼는데 유튜브가 이론 뭐 1회당 네. 얼마냐는 정말 1원부터 10원까지 네. 너무 많고 나라와 민족과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긴 영상 브이로그나 여행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긴 영상은 더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애드센스 같은 게 이 영상이 좀 잘 돼서 떡상이 됐을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뭐 이렇게 잘 못하고 이러면은 영상도 그 애드센스도 확 줄고 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힘 있는 돈, 힘이 없는 돈. 네. 1,000만 원, 100만 원. 네. 550만 원. 이렇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힘이 없는 돈이고 왜냐면 이제 계획을 못 하니까. 그쵸. 뭐 네. 200이든 300이든 따박따박 들어와야지 10%는 뭐하고 그쵸, 40% 그쵸. 이게 돼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조금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뭐 광고나 공동구매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좀 받아서 또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진행하다 보면 채널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간격을 두고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제 채널에 맞는 거 막 제 채널이 요리 채널인데 뭐 치과 그 관련되는 그런 것도 막 들어오고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채널이 유튜브만 있으면은 좀 확장성이 없으니까 좀 채널을 확장을 해보자 해서 인스타도 조금 만들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뭐 틱톡도 좀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저도 지금 이제 배우는 중에 전 항상 배워요. 저는 제가 100만이 돼도 배울 것 같아요. 계속 배우는 중에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조금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려고 저도 노력 중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괜히 뭐 매출 얼마입니다 이런 소리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매출 뭐 우리 사장님 연 매출 뭐 그쵸. 10억입니다. 근데 매출하고 순이익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순이익이 그쵸. 1%인지 5%인지 10%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근데 많이 크게 부풀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좀 허황된 거는 별로고 이제 그냥 예전에는 밥 먹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밥 먹는다 정도. 그래도 뭐 이게 그 뭐 10만이 뭐 보통 10만을 많이 생각하니까 10만이 넘는 상황에서 뭐 다른 부수적인 걸 빼고
뭐 조회수를 봤을 때 뭐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 조회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이게 그게 있어요. 10만이 아니라 5천 명이라도 저보다 조회수 수입이 훨씬 많은 분이 있고 100만이라도 저보다 조회수 수입이 애드센스가 적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거를 네. 얼마라고 전혀 얘기를 못 하는데 아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는데 유튜브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10만이면은 뭐 500만 원이고 네. 뭐 20만이면은 1000만 원이고 이게 딱딱 네.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럼 만족하실 만큼은 그래도 버시나요? 만족이라는 것은 네, 끝은 없겠지만 안빈닥도를 네. 하자면 네, 만족은 아니, 그쵸. 하겠지만 예, 계속 확장을 해 네. 나가야지. 많이 벌어야 많이 도와주죠. 그렇죠? 그쵸. 네. 저는 이제 그 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출판사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긴 해요. 저는 이제 요리 쪽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요리 유튜버를 하면서 이게 뭐 20만 정도 되면은 어떤 광고들, 어떤 제안들, 어떤 기회들이 오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광고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오뚜기에서 아, 만두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 릴스를 우와. 찍어주세요. 네. 뭐 아니면 이렇게 녹여주세요. 네. 해서 뭐 광고비는 얼마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광고고 네. 또 어떤 조리도구에 대한 신제품을 냄비 세트가 새로 나왔어. 야, 모델.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주면서 써달라. 이거를 이제 광고에 녹여주세요. 이게 영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광고고 이제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제품이 이제 너무 좋아요. 네. 컵이 새로 나와서 더 지금 인기야. 근데 요거를 이제 요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트를 이제 구독자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실 수 있게. 근데 당연히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보다는 싸야 되죠. 그쵸. 네, 그래야죠. 저렴하게 네,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수익을 조금 예를 들면 이제 수수료를 조금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또 협찬. 협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협찬. 물건만? 네. 이거 영상에 뭐 다른 거 링크 안 걸으셔도 네. 되니까 그냥 좀 써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 한번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받는 거. 아니 저는 이제 그 책을 항상 하다 보니까 저는 책만 오거든요. 아니 조금 좀 부럽긴 하네요. 이게 좀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조리기구도 없고 하니까 좀 부럽긴 한데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느끼는 게 이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출판 시장은 되게 영세하거든요. 뭐 이제 1인 출판사도 있고 이제 뭐 커봐야 사실은 뭐 그 기업 자체가 뭐 삼성이나 LG나 뭐 CJ처럼 크진 않잖아요. 출판사들이 되게 영세한 산업의 분야인데 그래도 여기 식품에 속해져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까 오뚜기도 말씀하셨고 뭐 CJ도 있을 거고 뭐 청정원도 있을 거고 대상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럼 이제 유튜브의 수많은 수익 구조 중에서 뭐 조회수 수익도 있지만 그런 협찬이나 뭐 아까 말했던 공동구매 뭐 등등 뭐 PPL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광고로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 외적인 수익은 뭐 괜찮으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제 광고비는 사실 거기에서 저의 구독자 수나 아니면 네. 이 조회수 그쵸, 같은 그쵸. 거를 다 계산하겠죠? 계산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불복인 게 정말 어떤 게 그쵸. 했는데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그걸 쓰는 게 마침 나왔는데 와 타이밍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엄청 팔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조회수 애드센스보다 훨씬 많고 와. 어떤 거는 또 되게 좋아서 많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팔리는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준비를 잘 못하는 것도 네. 있고 생각보다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뭐 이것도 요리냐? 네. 그런 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걸 어떤 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외국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보니까 막 똑같은 그래요? 똑같은 네. 거를 쫙 올리더라고요 정말. 네, 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꺼이꺼이. 저는 이제 꺼이꺼이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뭐 이제 3만, 5만 이렇게 됐을 때 근데 그 뭐 공동구매 같은 경우 저는 뭐 책에는 그런 게 없긴 하니까 저는 뭐 진행되는 거고 뭐 다른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뭐 제한이 오긴 해요. 그럼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수익 쉐어를 뭐 한다 뭐 판매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한 번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있나? 이게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약간 이게. 그쵸. 저는 이제 네. 건강기능식품 잘 안 하는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부다 보니까
그 제품을 알아요. 쓰는 거니까 우리가 쓰고 우리가 먹는 제품이고 엄마 때부터 쓰고 그리고 내가 할 때 직접 뭐 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이제 그 제품도 정말 좋은 제품이 있고 좀 약간 갸뜨한 애매한 게 것도 있잖아요.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기준은 이미 시중에서 유명한 제품이어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이고 검색해봐도 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품질도 좋고 또 내가 마침 써봤을 때도 너무 만족하고 이런 제품을 하면은 그거를 2차, 3차까지 계속 하거든요. 뭐 6개월 뒤에 또 2차 한다던가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미 좀 퀄리티가 보증이 된 거. 근데 그 수익 시연은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몇 개 팔렸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아주 영세한 곳이 아니면은 다 투명하게 되나요? 네, 이제 바로바로 그날로 다 이제 정산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나도 없다. 누군가 날 속이려면야 속이겠지. 의심하지 않는다. 좀 큰 기업하고 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동구매 시장이 생각보다 또 작아요. 작아요? 네, 그래서 소문이 쫙 나면 이게 소문이 나요. 아무도 안 하겠구나. 저 묘식당 별로더라, 너무 사람 인성 별로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서로 그쪽 벤더사도 마찬가지고 이쪽 벤더랑은 얘기 거기는 너무 안 챙겨주더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자님들하고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거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저희와 여기 또 그 벤더사나 또 그 본사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책을 하니까 그 다른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얘기 나눠보면은 내가 이거는 좀 좋다고 느낀 게 책은 악플이 잘 없거든요. 이게 다른 뭐 유튜브 채널 막 악플 내 성향 아닌가 보다 이렇게 뭐 책 내용 얘기하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인신 공격을 하거나 악플 이런 게 없거든요, 많이. 요리 채널은 어떤가요? 요리 채널? 네, 그 운영하시니까 요리 채널은 악플이 많은지. 채널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 달려요, 그럼? 뭐 이것도 요리냐? 그런 거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말이 너무 많다. 훈수를 두는구나 이제 요리에 대해서. 그 또 잘못된 정보들을 되게 신봉하시고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근데 이제 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뭐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악플에 그렇게 막 상처를 잘 안 받아서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그냥. 그냥 저분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냥.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이 네거티브를 받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묘식당이 잘 됐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쉽게 그나마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하루에 1개 올리는 걸 2개 올리는 거죠, 영상을. 그럼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영상 콘텐츠 2배가 늘어나니까 꼭 2배까지 아니더라도 뭐 1.xx배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일단은 이 요리 유튜버로서 묘식당 성공했으니까 뭐 다른 컨셉의 요리를 한다거나 뭐 비슷한 채널의 요리 유튜버 어차피 얼굴이 잘 노출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이 하면은 이것도 어쨌거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외국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막 똑같은 똑같은 거를 쫙 올리더라고요. 정말 약간 다르게 해서 근데 한 사람인 것 같아. 한 기업이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만 가지를 혼자 다 하다 보니 그 시간이 그렇게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꺼이꺼이. 저는 이제 꺼이꺼이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되게 막 칼같이 탁탁탁 하는 줄 아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 뿐이고 사실 또 허술해 보이는 것보다는 깔끔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깔끔해 보이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꺼이꺼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거의 꺼이꺼이 아침에 여기 올 때 바쁜데 막 해가지고 막 업로드 예약해놓고 오고 꺼이꺼이 저도 매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고 나는 100밖에 못 쓰는데 150을 쓰기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람이 뭐 부리자면은 끝도 없죠. 그쵸. 뭐 직원도 넣고 그쵸. 하고 싶고 네. 뭐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혼자 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해봐야지 남도 일을 시켜보죠.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주변에서는 뭐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 다 알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럼 뭐 가까운 사람 안다고 했을 때, 언니 나도 유튜브 혹시 알려줘. 내지는 뭐 가족이나 뭐 혹 가까운 친구분들이 혹은 아니면 역으로 너 할 거 없으면 유튜브 한번 해봐. 이거 잘 돼,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유를 하거나 이런 교류가 있었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뭐 이제 3만, 5만 이렇게 됐을 때 그 자기 개발 무슨 모임, 독서 모임 네. 이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묘식단님 강의 한번 해주세요. 뭐 챌린지 한번 해주세요. 뭐 유튜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강의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먹고 살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네. 그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먹고 살만하면 하지 마.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지만은 그분들도 나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 때문에 이거 연계해야 돼서 그쵸?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은 꾸준히 해. 그냥 중간에 하지 말고 꾸준히 해.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힘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이게 뭐 너무 업앤다운 크니까. 그렇죠. 업앤다운이 너무 크니까 뭐 제 지금도 이제 주에 제가 이제 요리 유튜브들만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한 7, 80명 되는데 와, 네. 거기 있는 분들도 맨날 낙심해서 쓰러져 있어요.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낙심되는 거를 딛고 일어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7번 망한 게 내가 도움이 됐다는 게 힘이 켜졌구나. 이게 오늘 쓰러질 수 있어요. 오늘 쓰러지면 되는데 쓰러졌다가 내일 일어나서 이제 다시 요리를 하면 되는데 안 일어나시니까. 근데 이거 첫 채널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쵸. 힘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7, 8번 해봐야지. 그런 거 궁금해요. 만약에 이게 뭐 갑자기 채널이 삭제가 되든 뭐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영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또 다시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그 질문 옛날부터 되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무슨 재테크 강의 같은 데 사면은 맨날 100억을 벌었는데 지금이라도 영원되면 할 수 있겠냐. 저는 그 말을 며칠 전에 우연히 곰곰이 그게 생각나서 해봤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0이 됐는데 똑같이 지금까지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냐? 그분이나 저나 100억 부자든 1000억 부자든 그때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때의 기회가 아니고 그때의 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겠죠. 근데 똑같이 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몰라.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안 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다시 0으로 돼서 똑같이 그 과정을 견딘다는 게 몸소리 쳐져요. 몸소리 쳐서 그냥 이대로 살리고 싶어요. 저 사람은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했네, 위에서 잡았네, 옆에서 잡았네, 중고폰을 했고 그 더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깨진 중고폰을 했어요. 그 깨진 중고폰으로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이재용 회장은 걱정이 없을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를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나 진짜 절박하고 그래서 해보고 싶다. 그럼 이분한테 작가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뭐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보라고? 만약에 요리를 하고 싶다. 근데 요리겠죠. 네, 요리겠죠. 자기가 맞는 상황에 있는 그 채널, 그 바운더리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겠죠. 요리나 좀 집에 집밥도 좀 하는데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일단 요리를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배웠거든요. 네네네.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했네, 위에서 잡았네, 옆에서 잡았네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카메라 삼각대를 사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 찍어 보시고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죠. 연습. 그리고 그거를 안 되죠. 처음에는 되겠죠. 안 되죠. 근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번 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될 때까지.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네. 해야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같은 거 있으면 기본적인 거는 사실 가르쳐 주잖아요. 다. 그쵸.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배워서 그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찍는 거 배웠으면은 그걸 이제 계속 찍고 올리고 남의 거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근데 이제 벤치마킹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같이 네, 그쵸. 따라해서 가끔 보면은 내 열이가 똑같이 있어. 네, 막 그쵸. 이 장식해놓은 네, 것까지 있겠죠 이미 그런 게. 똑같아. 그래서 네. 저건 아니지 않나? 토마토를 넣었으면 본인은 오렌지를 넣어야지.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흔해요. 사실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문제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인터뷰를 하고 사실 처음에 저도 그냥 채널 작았을 때는 그냥 책을 리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있지만 그 모니터에 캠을 달아놓고 했어요. 네네. 뭐 요리 유튜버는 좀 어떤 장비들은 그래도 최소한 갖추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네.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핸드폰이 지금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그 책을 네. 유리책을 계약하면서 네. 사신 거예요? 계약금을 받은 돈으로 그걸 새로 산 거고 그 전에는 네. 그 중고폰을 했고 그 더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깨진 중고폰을 와. 했어요. 그 깨진 중고폰으로 네. 카메라는 되니까. 네, 카메라만 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이소에 가면은 여기 앞에 세우는 3,000원짜리 맞아요. 거치대랑 이렇게 좋은 거 말고 5,000원짜리 막 다리 막 흔들리는 거 있어요. 그 삼각대. 그래서 8,000원. 8,000원으로 시작했고 그릇이 요리 채널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릇들이 보통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집이 막 엎어져가지고 그릇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이소 그릇밖에 없어 5,000원짜리인데 그런 거 하면 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이제 신혼 같은 새댁이 조금 이나간 거 비싸졌다고 이렇게 버린 거 있어요. 이렇게 좀 그슬렸다고 버린 건데 좀 이름은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가져다가 빡빡빡 닦아가지고 스탱 반짝해서 주워다 썼어요. 진짜. 와, 그릇 같은 걸 주워다 대단하시다 쓰고. 진짜. 근데 지금은 뭐 그릇 협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냄비 네. 협찬이 너무 많아서 집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냄비 너무 쌓여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저랑 이제 다른 분야니까 의외로 이게 또 그릇이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기왕이면 좀 5,000원짜리 그거 막 이제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알루미늄 그 중금속 나오는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게 하면은 막 댓글에 달려요. 이런 거 너무 몸에 안 좋아요. 알루미늄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스탱 좋은 거 아는데 비싸니까 그래서 주워 쓰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책도 내셨고 유튜브도 뭐 20만이 넘으시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이제 뭐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진짜 이제 큰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20만 요리 유튜버로서 하고 있는 뭐 고민이나 고충이 있으신가요? 20만이나 네. 10만이나 5만이나 저는 고충에 뭐 물론 제가 막 이제 처음에 3만 뭐 1만 했을 때 그런 초보적인 마음은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될까에 대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아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이재용 회장은 걱정이 없을까? 다음 먹거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삼성은 삼성대로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대로 고충이 다 있는 거예요. 집안마다 다 걱정 고민이 있듯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낙심해서 쓰러지는 건 아니고 계속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말하자면 하나의 따지고 보면 이제 구멍가게라면 구멍가게고 기업이면 기업이고 회사면 회사니까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가 참 요리 유튜버 하기 참 잘했다. 뭐 이런 점 뭐가 있을까요? 출퇴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차려 입을 필요도 없고 기름값 가지면서 저기 가서 회사 출근할 필요 없고 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애들 오면은 뭐 지금은 이제 다 20대가 돼서 다 뭐 떠났지만은
이렇게 뭐 요리하다가 이거 먹어라 뭐 주면 되고 뭐 그런 거. 아 근데 뭐 약간 이제 제가 요리 유튜브 뭐 잘 보진 않지만 제가 이제 뭐 다른 스튜디오 뭐 이용하다 보면은 쿠킹 스튜디오 따로 이제 막 되게 그 싱크대도 되게 크고 그쵸. 막 조리대 크고 이렇게 막 되게 뭐 스탠드로 그럴싸하게. 되게 멋있는 네네.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저런 데서 찍어야지 뭔가 더 잘 나오고 예쁘고 그럴 것 같은데 뭐 작가님의 주방은 되게 잘 꾸며 놓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집이 집이 뭐 거의 폭탄 맞은 상황이고 안 맞은 데만 찍는 거예요? 안 맞은 게 저 식탁 세상에 제가 네. 농담 삼아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네. 식당. 왜냐면 내 식탁에서만 그쵸,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가장 식당. 하지만 가장 큰 식당을 꿈꾸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식당을 꿈꾸는. 아 근데 그 매일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은 못 올리고요. 네. 뭐 일주일에 제가 한 3개 정도 올리려고 네. 2-3개는 기본으로 올리고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쇼츠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거를 편집해서 쇼츠까지 하면은 뭐 4-5개도 네.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쇼츠를 제외하고 뭐 이틀에 하나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막 되게 뭐 생각나는 요리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막 쉬운 거를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랑 막 만들다가 이게 뭐 20개, 3개, 30개가 되다 보면은 이제 아, 다음 요리는 뭐 만들지? 이런 약간 소재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소재가 떨어지면은 네. 되게 또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것들을 다른 유튜브 쫙 채널들을 벤치마킹을 해보는 건 뭐가 요즘 유행한가? 이거 괜찮네. 나도 해야 되겠네. 네.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다르게 나는 조금 네. 한 끗이라도 다르게 네. 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들 많아서 나도 이거 다음에 해봐야 되겠다. 막 다 체크를 해놔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가끔 아이디어도 막 생각나면 이제 네. 막 적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뭐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로 오니 네. 지금 요리해야 되는데 그쵸. 제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아까도 뭐 그 터진 영상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이거 요리하면서 잘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요리들은 어떤 요리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재료를 비싼 거 쓰고 해도 안 되는 영상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닌데 또 그게 또 다 맞지는 않아요. 그쵸, 맞지 않죠. 근데 예. 이게 하면서 이 썸네일 자체가 제목 자체가 이거 왠지 이거 후킹이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 직감적으로. 오이지 영상이 네. 그랬고 네. 뭐 다른 또 오이 영상도 그랬고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걸 맞춰야 되니까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올리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쵸, 물론 그쵸. 있어요. 근데 예. 그런 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구나. 잘 안 되고 네. 가끔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뒤늦게 그 유튜브에서는 안 뜨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그 구글에서 알고 그 뭐지 검색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검색으로 뜨는 외부에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외부에서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 끝으로 이제 정말 내가 뭐 요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내가 좀 뭐 삶을 바꿔보고 싶다, 혹은 뭐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떤 카테고리를 잡으시든지 간에 전혀 미지의 세계는 하지 마시고 미지의 세계?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르는 분야 네, 저처럼 네. 모르는 분야를 뛰어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를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유튜브 해니까 나도 유튜브 해야 되는데 뭐 하죠? 네. 이렇게 오시면은 힘들잖아요. 내가 책을 좋아하면 뭐 책에 관한 그쵸. 걸 하든지 요리면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하든지 자기가 그래도 조금 맞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쪽을 파고 들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이나 뭘 하시고 계시다면 직장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쪽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고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꾸준히. 그럼 뭐 내가 요리 말고 좀 딴 거를 해보고 싶다거나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제는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저는 사실 북튜버를 하고 싶었어요. 그 책 읽어주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북튜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거는 정말 뭐 재료도 안 들고 그쵸. 책만 읽으면 되니까. 책도 빌려보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뭘 원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맞아요. 그쪽으로 열심히 엉덩이를 붙이고 해야죠. 네. 뭐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책 새로 나왔는데요. 그 요식당의 그 신박한 가정 간편식입니다. 그 유튜브에 있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선보이는 요리도 많이 넣었으니까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간편한 요리, 또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리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묘식당의 신박한 가정 간편식의 저자 이용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